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62번 페이지. 자, 오늘 프린트 제목은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국제 이동. 그 중에서도 환경 문제가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제목에서는 환경문제 유발 산업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 모습이 어떤 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지. 자, 그리고 2번 큰 제목에서는 이런 환경 문제가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젤 협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세 가지 환경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불평등하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환경 문제가 이동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 세계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공장이나 본사, 연구소들을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 배치하고 있는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자,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53, 54페이지에서 다룬 내용인데 공간적인 분업을 합니다. 공간적 분업을 쉽게 얘기하면 기업 내부에 있는 본사나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뭉쳐놓는 게 아니라 좀 더 돈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장은 월급이 적은 개발도상국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걸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 공장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겨요. 대부분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이동할 때는 그런 환경오염 문제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공간적 분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공장과 1+1으로 함께 이동하는, 자, 이러한 그림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은요, 지역적인 요인인데요. 자, 선진국은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엄격해요. 그래서 법이나 이런 걸로 제한하는 규칙, 그런 걸 규제라고 합니다. 제한하는 규칙, 법이나 이런 걸로 규제가 엄격하고 매우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국민들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을 막 질타하고 막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환경 오염 이런 거를 절대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엄격해. 근데 개발도상국은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공무원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느슨합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할 게 경제 성장이에요.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제일 목적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 그 다음에 환경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선진국도 예전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경보다 돈이 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돈도 자기네 나라 돈이 아니라 달러 같은 외화벌이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공장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환경오염이 같이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 같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장들이 들어선 개발도상국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성면과 전자쓰레기 그리고 이 화훼 농장의 이동의 세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이 이동해 온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해 유발 산업이 먼저 들어왔을 때는 대표적으로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주민 건강이 나빠지는데, 성면 같은 거를 사례로 얘기를 들면은 암을 유발해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내용들이 있었죠. 두 번째, 전자쓰레기. 우리가 바꾼 스마트폰, 냉장고, TV, 컴퓨터 속에 있는 그런 금속들을 우리나라에서 선진국 자체에서 많이 바꾸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나라에서 처리하지 않고 외국에다 싼 값으로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그런 어떤 매립지 같은데 이런 전자쓰레기가 많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는 이런 규제나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불에 태워가지고 그냥 금속을 얻어내요.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죠? 그러면 거기서 중금속이라는 게 유출됩니다. 중금속 여러 가지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몸에 쌓이고 흡입되면서 물론 수질 오염도 심각하지만
미나마타병이라든가 이따이따이병, 이런 대표적인 그런 중금속 관련된 질병들이 있어요. 이런 병들에 사람들이 시달리게 된다. 중금속 관련 중독됐을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마비된다든지, 미나마타병은 신경계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타이타이병은 카드뮴에 이제 중독되는 건데, 여러 가지 좀 무서운 그런 병들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막에 이르기도 하고요. 역시 피해가 주민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건강상의 문제로. 세 번째, 이 꽃 농장, 장미꽃, 화훼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꽃이나 식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장미꽃 농장이 네덜란드에서 다 장미는 거래되지만 직접 농장은 케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케냐는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장미가 다 물을 쓰면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쓰는, 주민들이 쓸 물보다 농장에서 장미꽃한테 들어가는 물이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물도 못 쓰게 해요. 다 막아놓고 경비원 세우고. 자,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 사용이 아무래도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규제도 별로 없는데 호수나 이런 데로 다 들어가면 결국에는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성 특징이 나타나요. 피해를 원인 제공을 한 건 선진국이에요. 그죠? 선진국에서 문제를 만드는데 그 뒤처리를 하는 건 개발도상국이죠.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강제로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그런 경제적인 발전이 급한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선진국 사람들의 책임이 과연 없는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이 입는 환경오염, 질병, 물 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전자쓰레기도 좀 더 줄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전체적인 경향성은 지역마다 공간적으로 이게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방금 얘기했듯이 문제는 누가 일으키고 피해는 누가 떠안고, 이게 불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정리를 한마디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런 노력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먼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선진국은 방금 얘기했듯이 환경 오염 물질을 우리가 많이 생산합니다. 선진국 입장에서 이걸 줄이려고 노력해야겠죠. 소득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금방 바꾼다는 건 그만큼 쓰레기가 금방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전자쓰레기가 외국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생각하고 좀 더 줄이려고 노력해야겠죠. 다음, 개발도상국의 노력은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어요. 규칙을 세워서 제한하는 거, 규제, 법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좀 더 이걸 감시를 열심히 하려고 대책을 만들어서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바뀔 필요가 있겠죠. 물론 당장의 외화벌이 수단은 필요하지만. 자, 이런 걸 배경으로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도 환경오염이 전 세계로 이렇게 막 국경을 마구잡이로 넘어가지고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책이 만들어졌어요. 먼저 환경오염 유발 산업이 확산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이거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스위스의 도시인 바젤이라는 곳에서 다들 협의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약속을 맺었는데 그게 바로 바젤 협약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바젤 협약은 사람에게 유해 폐기물 이런 것들이 국경을 넘어서 마구잡이로 또 불법적으로 몰래 갖다 버리고 이동하고 또는 몰래 갖다 버리는 걸 투기한다고 하죠. 이런 거를 금지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젤 협약이라는 거가 나오기까지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이렇게 어이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탈리아에서 세베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농약 공장에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토양이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토양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봉인해 놨는데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어디 갔나 보니까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오염된 토양을 봉해 놓은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베소 사건입니다. 세베소 사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탈리아에서 오염된 토양을 프랑스로 불법 투기한 사건, 갖다 버린 거죠, 몰래. 자, 다음 두 번째. 나이지리아에 코코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항구.
자, 이것도 비슷한 사건인데 그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유해한 되게 사람들한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 폐기물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나이지리아 사람이랑 공모해가지고 돈을 받고 불법으로 항구 같은 데다가 쌓아놓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유해 물질들이 다 퍼져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자, 그런 몰래 이렇게 갖다 버리고 한 거죠. 이탈리아 입장에서. 그런 사건을 뭐라고 하냐? 코코왕 사건이라고 합니다. 둘 다 어떻게 보니까 이탈리아가 배경이 됐는데, 자,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주민들을 죽일 수도 있고 위험한 환경 유해 폐기물들이 국경을 마구잡이로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퍼지는 거 가만 놔둬야 되냐?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배경이 되어서 스위스 바젤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젤 협약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젤 협약의 내용을 보면요, 유해 폐기물 발생 최소화해야 돼. 그 다음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돼.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하는 거 X. 유해 폐기물을 특히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국가로 판매하는 건 그것도 나쁜 짓이야. 걔네는 어차피 이거를 관리를 못해서 주민들이 결국엔 피해를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수출하는 거 금지다.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약속한 게 바젤 협약이고, 환경 문제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바젤 협약을 바탕으로 한 환경 문제, 지역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전에 환경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원인,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나 지역적인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